안녕하세요. 미국 유학코스 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코스입니다. 자, 오늘은 미국에 인종 간의 갈등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이유는 민족성 때문이에요. 민족성. 자, 근데 왜 민족성의 차이가 나냐면 대부분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종교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인종 간의 갈등. 자, 이거를 인종이라고 자꾸 그런 사회학이나 인류학에서는 표현하는데 사실 굉장히 잘못된 표현입니다. 인종, 즉 어떤 DNA 때문에 인간이 어떤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종교적인 차이예요. 종교에서 기원된 그런 어떤 행동 양식의 패턴이 사람을 다르게 이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우는 사회학이나 인류학이나 이런 각종 시사 정치나 문화에서 다루는 인종이란 말을 쓰는 거를 여러분들은 거부하셔야 돼요. 사람들의 어떤 사회에서 어떤 특정 행동 패턴이 나타나는 거는 인종 때문이 아니에요. 즉 내가 타고난 DNA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바로 종교 때문입니다. 종교. 아시겠죠? 자, 오늘 제가 있었던 일을 얘기해 드릴게요. 저는 자녀가 있는데 이제 8월에 미국 초등학교는 8월에 개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7월이죠. 7월쯤에 이제 미국의 초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들은 뭘 하냐면 이제 스쿨 서플라이 리스트라고 하는 그 한국말로 하자면 학교 준비물을 사러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공문이 날라와요. 다음 학기에는 뭘 쓸 거다. 이런 공문이 날라옵니다. 대표적인 이런 거예요. 크레용 12개, 형광펜 5개, 보드마카 2개, 연필 24자루, 이런 식으로 리스트가 쭉 잡다구리하게 와요. 근데 보통 그게 가격이 한 100불 정도 합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연필 한 자루 얼마 안 하잖아요. 연필 한 자루 얼마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시작할 때 한 100불 정도 들어가는 돈이니까 사실 돈은 얼마 안 합니다. 돈은 얼마 안 하는데 그런 아이들 학용품 사려고 지우개 25개, 연필 24개, 형광펜 5개 이런 거 사려면 진짜 힘들어요. 아마 마트 같은 데 가서 하루 종일 그 리스트 보면서 체크하면서 다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옛날에 한 10년 전, 한 5년 전, 10년 전 미국 학부모들은 이 마트 가가지고 이 학교에서 보내준 그 지침서를 보고 하나하나 쇼핑하러 다녔겠죠. 근데 요새는 세상이 되게 좋아져가지고 그 쇼핑몰이나 마트 홈페이지에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스쿨 서플라이 리스트라고 딱 검색장에 치잖아요. 그러면 학교가 있는 주와 도시 이름을 적으라고 나와요. 딱 적잖아요. 그러면 그 도시에 있는 모든 초중고등학교가 쭉 나와요. 그럼 그냥 클릭하면 됩니다. 어디 주에 무슨 도시에 있는 무슨 초등학교 딱 클릭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미 뭐가 들어가 있는지 학교에서 요구하는 준비물이 다 적혀 있습니다. 그거 그냥 구입하고 클릭하잖아요. 그러면 구입이 됩니다. 자, 그거를 배송 누르면 돼요. 그럼 집으로 배송돼 옵니다. 근데 저는 집으로 배송돼 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안 좋아하냐면 이 배송하려면 미국이 땅이 넓어가지고 배송하려면 한 2, 3일 정도 기다려야 됩니다. 그거 싫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우리 집에서 가장 가까운 마트, 전국 마트거든요. 전국에 있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가장 가까운 마트 한 5분 거리에 있거든요. 거기서 내가 픽업한다고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배송비가 없어요. 배송비가 없고 그냥 마트에서 준비를 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가가지고 제가 구매한 영수증을 보여주면은 그거를 봉지에 담아가지고 줍니다. 그래서 집에 가지고 왔어요. 자, 그런데 왜 미국에서 인종 간에 왜 갈등이 있는지 이야기를 해드려 볼게요. 자, 오늘 아침에 비가 왔어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비가 왔거든요.
아침에 새벽 한 6시쯤에 비 오는 소리가 창가에 막 들리더라고요. 이렇게 비 오는 소리가 막 들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났어요. 빗소리 때문에. 그 다음에 일단 지금 한 점심 먹을 때 됐거든요. 낮 12시에요. 그러니까 아침 새벽 6시에 비가 왔으니까 지금 다 그쳤죠. 지금 다 그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제 자녀의 학교 준비물을 이제 픽업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점심 먹으려고 준비하다가 동네 마트 한 5분이면 가니까 가서 아이 준비물을 픽업하러 갔습니다. 뭐 형광펜이나 뭐 볼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연필, 지우개. 갔어요. 근데 픽업하려고 갔는데 요새 미국 마트는 픽업을 어떻게 하냐면 주차장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차장에 기다린 다음에 이제 주차장에 기다리고 있으면 그 마트 직원이 주차장까지 와요. 와가지고 내가 주차장 몇 번 파킹랏에 픽업 파킹랏에 주차하고 있다는 거를 이제 알려주면은 이제 바로 거기로 가지고 나와서 트렁크에 실어줍니다. 근데 이 직원이 뭐 카트 같은 걸 끌고 나오는 거예요. 뭐 일본말이죠. 뭐 구루마라고 하죠. 구루마. 일본말로 구루마라고 하죠. 구루마를 끌고 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제가 제 자녀의 그 초등학교 다음 학기 개학을 위한 이제 서플라이 리스트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10만 원어치, 한국 돈으로 하면 10만 원어치니까 상당히 많겠죠. 뭐 볼펜, 공책 뭐 이런 거 잔뜩 10만 원어치. 그거를 끌고 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뭐라 그랬죠? 비가 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비가 한 6시, 아침 6시쯤에 오고 한 7시, 8시쯤에 비가 그쳤어요. 그리고 지금 점심시간이에요. 그러면 비 그친 지가 한 4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그 주차장에서 그걸 배달하려고 그 직원들이 끌고 다니는 카트가 아침에 비가 왔으면 출근했으면 걔네들이 비가 왔으면 거기에 카트에 그 구루마에 비가 묻어 있을 거 아니에요. 빗물이 뚝뚝뚝. 그렇죠? 그러면 한국 사람이었으면 한국 마트였으면 직원들이 그런 거 보잖아요. 그러면 수건으로 닦아요. 그런데 이 직원이 안 닦는 거예요. 안 닦고 비가 왔는데 아침 7시, 8시에 비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카트가 흥건히 비로 젖어 있는 거예요. 그 흥건히 비로 젖어 있는 그 카트에다가 제 아들이 쓸 공책이랑 막 이런 거 그냥 담아가지고 그냥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공책을 딱 들었는데 공책에 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진짜 짜증나죠. 진짜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이 뚝뚝뚝 묻은 공책이 한 4권 정도 있고 또 지우개 같은 거는 뭐랄까 박스에 담아져 있어서 비닐 랩이 돼 있었기 때문에 다행히 뭐 젖진 않았어요. 지우개 같은 건 젖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건 그냥 그 비닐 랩을 가지고 있는 휴지로 그냥 닦아가지고 쓰면 되죠. 근데 공책은 젖으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말려도 이렇게 공책이 이제 찌그러진 자국이 남잖아요. 진짜 짜증나죠. 그래서 마트에 가가지고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이거 환불해 주세요. 하니까 환불을 해줍니다. 그리고 환불 사유를 물어보죠. 그러니까 마트 여기 픽업에서 픽업을 했는데 아침에 비 왔는데 그 카트를 닦지도 않고 거기에 물이 잔뜩 묻어 있는데 거기다 공책 그냥 던져놓고 그거를 내 차로 끌고 와가지고 나한테 주면은 이거 어떡합니까? 하고 내가 컴플레인 했어요. 자, 근데 마찬가지예요. 이게 봐봐요. 한국이었으면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한국 사람의 민족성 자체는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리고 남에게 이렇게 막 물론 한국도 진상이라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막 마트에서 일하는 직원이 비가 왔으면 카트 정도는 닦아주거든요. 그 정도 센스는 있거든요. 그 정도 센스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본 여행과 출장을 자주 가거든요. 업무상. 일본 사람들은 아주 한국 사람보다 한술 더 떠서 아주 깔끔하죠.
일본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요.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미국의 마트에서는 흔하게 있는 일이에요. 이렇게 비가 오고 나서 마트 카트에 물이 뚝뚝뚝 떨어지는데 닦지도 않고 그대로 끌고 와가지고 손님한테 주는 그런 종업원들이 있는데 항상 이런 일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센스가 없지? 왜 카트에 물이 뚝뚝뚝 떨어져 있는데 이거를 수건을 한번 닦고 손님한테 줘야지. 어떻게 그거 그대로 아침에 비 온 그 카트를 그대로 끌고 나오냐? 어떻게 저렇게 센스가 없지 하고 딱 보잖아요. 그러면 항상 그 인종이에요. 항상 그 인종 출신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성에 확실히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저 인종은 항상 깔끔하지 못해. 일 처리가 엉망이야. 이런 식으로 마음을 품고 일반화해버리면은 이제 그게 인종차별인 거예요. 하지만 미국에서 실제로 살아보시면 알겠지만 마트나 이런 데서 이렇게 배달해주고 허드렛일 하는 사람들은 항상 특정 인종입니다. 특정 인종이고 특정 성별이에요. 특정 인종, 특정 성별의 사람들이 항상 그런 일을 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저는 이제 인공지능 컴퓨터 같은 거 설계하는 사람이잖아요. 저의 페이는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요런 일을 하기까지 제가 많은 공부를 하고 이 자리까지 올라온 거잖아요. 그런데 마트에서 공책이나 연필 그런 거를 주문한 걸 확인하고 구루마에 담아가지고 그걸 막 끌고 가가지고 주차장에 있는 손님한테 갖다 주는 이런 일은 허드렛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얼마 안 주는 거예요. 이거 한번 해주고 얼마 받겠어요? 뭐 한 몇천 원 받겠죠. 글쎄요, 제가 정확하게 그 마트에서 요 일하는 직원한테 시간당 얼마 줄지는 모르겠지만 뭐 미국 최저임금 수준을 주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열심히 일하고 싶은 원동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간성의 문제라기보다는 돈을 별로 안 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자본주의가 굉장히 발달한 나라라서 저처럼 막 이렇게 뭐 실리콘밸리 같은 데서 세계적인 컴퓨터 회사 같은 데서 컴퓨터를 설계하는 사람들은 연봉이 어마어마합니다. 시간당 페이가 굉장히 세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트에서 뭐 볼펜이나 샤프심, 지우개, 공책 이런 거 배달해 주는 사람들은 시간당 얼마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마트 카트에 아침에 비가 와서 물이 흥건히 있다는 걸 인간이기 때문에 두 눈이 있잖아요. 본인도 봤을 거예요. 근데 내가 저거 회사를 위해서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을 위해서 직장의 고객을 위해서 저거를 닦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기까지는 그 동기부여가 잘 안 된다는 거죠. 돈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돈을 별로 안 주니까 그러는 거예요. 반면에 제가 일하는 뭐 이런 인공지능 컴퓨터 회사도 저도 고객이란 게 있어요. 저도 고객이란 게 제가 맡은 프로젝트가 뭐 고객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인공지능 자동차 회사 혹은 슈퍼컴퓨터 뭐 클라우드 서버 혹은 뭐 생성형 인공지능 그런 거를 이제 상품 만드는 고객들 이게 다 저의 고객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제가 설계한 컴퓨터 칩을 자사의 제품에 탑재하고 싶다 하면서 이제 저에게 컨택을 해올 거 아니에요. 제가 만든 설계한 제품의 성능이 얼마나 되고 그런 어떤 디테일을 저한테 물어보기 위해서 저한테 고객들이 연락을 해올 때가 있거든요. 그럼 컨퍼런스 콜이 진행되고 혹은 직접 만나서 회의실에서 제가 성능을 보여주잖아요. 뭐 프레젠테이션 자료 같은 걸로. 그럼 저는 최선을 다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해서 계약 한번 따내잖아요. 그럼 저한테 보너스가 쏟아지는 거예요. 저는 한번 보너스 받으면 뭐 한국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보너스를 받아요. 그게 이제 톱티어 인공지능 컴퓨터 회사들의 직원들이 받는 그런 엔지니어들이 받는 보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한테 최선을 다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저한테 보너스가 쏟아지기 때문에 뭐 한국 돈을 한 몇 천만 원 단위로 쏟아지기 때문에 최선을 다한단 말이에요. 근데 마트에서 일하는 아까 말했던 공책 날라주고 뭐 그런 사람, 저도 고객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 사람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 사람의 뭐 너네 물건 안 살 거야 하고 제가 확 돌아서잖아요. 그 별로 손해 보는 게 없어요. 뭐 그거 한번 해주고 뭐 1,000원, 2,000원 한국 돈으로 1,000원, 2,000원 받는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큰 원동력이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국에는 이렇게 빈부격차가 있어요. 미국은 능력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다양한 돈을 받는 직업들이 있는 건데 어떤 직업은 매우 돈을 조금 받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의욕이 없어요. 의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저 같은 고객이 뭐 자녀 초등학교 볼펜 공책 사는데 그거 날라줬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엄청나게 많은 돈을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뭐 그거 얼마짜리 안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부가가치가 높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가가치가 굉장히 낮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왜 부가가치가 낮은 일을 할까요? 부가가치가 좀 높은 일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의 어떤 사고방식 자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뭔가 큰 일을 하겠다 이런 마인드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뭔가 마음에 이렇게 꿈과 희망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요, 사실 돈이 없어서 내가 공부를 못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나라예요. 미국의 대학 등록금이 비싸긴 하지만 미국은 다양한 사회복지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라 해도 이렇게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되게 많고, 미국은요, 이 아메리칸 드림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열심히 살면은 계속 인생이 열려요. 내가 지금 고졸밖에 안 됐어도 고졸 마치고 직장에서 일하면서 돈을 좀 벌어서 전문대를 간 다음에 또 전문대 마치고 연봉이 향상되겠죠. 그 다음에 그 상태로 또 직장생활 하다가 대학교 4년제로 편입해서 또 막 더 좋은 직장 옮기고 이렇게 해서 석사 박사 가고 이렇게 인생이 쫙 열릴 수 있게 돼 있어요, 사회가.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공부를 안 한다는 거는 사실 본인의 선택인 거예요. 미국은 인생이 쫙 열리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저렇게 한평생 마트에서 그냥 남의 자식 공책이나 볼펜이나 날라주고 푼돈 받는 사람들은 그 사람 마인드셋이 그냥 거기까지밖에 없는 거예요. 본인이 더 공부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은 그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때문입니다. 그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때문이에요. 그 민족이 가지고 있는 종교의 사상 자체가 세상 살면서 막 그렇게 열심히 살 필요 없다라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르치고,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부자 된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다 라는 그런 종교적인 컨셉이 있는 그런 종교를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거기서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인종들 때문에, 인종 간의 차이 때문에 어떤 사회에 어떤 다른 롤이 생겨난다기보다는 그 나라 사람들이 믿는 종교가 결국엔 근원이 돼서 그것들이 또 사람의 행동 양식에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에서 이제 다양한 사람들 만나는데 이 미국에서 사람마다 인종별로 다른 행동 양식이 발견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타고난 육체의 DNA 때문이라기보다는 종교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그 종교의 어떤 속박에서 벗어나고 어떤 진리를 깨닫게 하잖아요. 그러면 삶이 변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미국이 왜 세계 최강대국이 됐냐면 미국 사람들 다수는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의 기본적인 사상은 뭐냐면 이 전 세계의 다양한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비진리들을, 진리가 아닌 것들, 비진리들을 성경은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마음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인간은 탁월해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민족마다 차이가 오는 건 종교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안 믿는 사회학자나 인류학자나 그런 정치인들이나 뭐 교수들은 이걸 어떻게 바라보냐면 세상에 차별이 있고 어떤 특정 인종들은 이유 없이 차별을 받는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는데 이게 바로 좌파 진보 사상이고 이게 바로 PC주의입니다. 거짓말이에요. 모든 그 민족들이 민족성이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그 민족성의 차이가 나는 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예요. 그 민족이 얼마나 비진리를 믿고 있는가, 얼마나 그들이 어떤 잘못된 사상에 빠져 있는가, 얼마나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가에 따라서 가난해지고 꿈이 없이 살게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미국에서 오늘 제가 겪었던 마트에서 아침에 비 왔는데 구루마를 그냥 한번 닦은 다음에 고객한테 주면 되는데 그거 귀찮아서 안 닦는 인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객한테 피해를 입힌다는 거죠. 이렇게 남의 아들 공책이 다 물에 젖어가지고 이렇게 인상 찌푸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고도 그냥 휙 던져주고 그냥 가버립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은 마음 안에 뭔가 비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비진리에서 나와야 돼요. 물을 봤으면 닦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것 같은 일들을 하지 않고 이런 탁월함으로 갈 수 있는 그 마음밭이 돼야 되는데 마음밭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되게 짜증나요. 그럼 제가 그렇게 짜증내가지고 막 짜증내잖아요. 그럼 그거를 또 인종차별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좌파의 시선입니다. 그래서 좌파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렇게 인상 찌푸리는 거거든요. 그 잘못을 고쳐야 되는데, 즉 잘못을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이유 없이 항상 미움받는다는 거죠. 나는 항상 인종차별 당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좌파들의 논리예요. 그래서 항상 좌파에 빠지면 가난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 직원의 입장으로 봤을 때 본인이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고쳐야겠죠. 본인이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직장으로 옮겨가야 돼요. 계속. 본인이 고졸이면은 전문대 가고, 본인이 전문대면 4년제 가고, 4년 다니면서 여유 되면 대학원 가고, 공부 열심히 해서 사회에 탁월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또 개인의 꿈도 또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야겠죠. 근데 그런 생각을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건 다 종교 때문입니다. 종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런 종교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이 오로지 인간을 부자와 가난한 자로 보고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한다. 뭐 백인과 흑인의 구도로 보고 백인들이 흑인을 차별한다.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돼요. 이건 잘못된 뷰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항상 진리가 있고 비진리가 있어요.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 진리를 깨닫고 구분할 수 있는 거를 도와주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미국에서는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그래서 항상 탁월한 리더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반드시 올라갑니다. 아시겠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